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음운 변동의 전반적인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어, 비음화라는 음운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비음화는 자음 동화 중의 하나의 현상인데요. 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을 만나서, 즉 비음과 접변해서 비음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사파를 보면 단어 국민을 소리 나는 대로 써보고 친구들과 비교해보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을 실제 발음했을 때 예시 답안을 보면 국민이라고 제시가 돼 있죠. 국민이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이 발음이 어떤 변동 과정을 보면, 자, 이런 변동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자, 일단 기억이라는 자음과 미음이라는 자음이 접변해서 이 기억이 이응으로 변동되는 현상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 기억이라는 자음이 이응으로 변동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변동됐다라고도 하고 교체됐다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비음화의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기억이 일단 좋은 방법상, 좋은 위치상 연구계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좋은 위치상 연구계의 위치에 있고, 자, 이 미음 같은 경우는 입술 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술 소리 또는 양순음 또는 순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이응, 자, 이응도 연국의 위치에서 발음이 됩니다. 자, 이응도 연국의 또는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요. 연국의 또는 여린 입천장의 위치에서 발음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 비음은 입술 소리 순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음운 변동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하면 발음을 편하게 할까라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에 기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동이 될 때, 자, 연국의 음 중에서, 자, 연국의 음인 기억이, 자, 연국의 음인 이응으로 변동되는 것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연국의 열인 입천장.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지난번 설명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된다는 거예요. 같은 조음 위치. 위치의 음운으로 변동되었다. 같은 조음 위치 음운으로 변동되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무엇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다?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발음의 자,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기억이 이응, 즉 기억이 즉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좋은 방법상은 자, 기억이 파열음이죠. 파열음이고, 자, 이응은 좋은 방법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비음이죠. 자, 그래서 비음이 아닌 파열음이 비음, 미음과 결합해서 결국은 비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파열음은 자, 원래 비음이 아니죠. 그런데 인접한 비음, 미음과 결합해서 이 기억이 비음, 이응으로 변동되는데, 자, 여러 비음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응으로 변동되느냐? 자, 이것은 기억이 연국의 위치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같은 조음 위치인 연국에서 발음되는 비음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응이라는 자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이 여러 비음 중에서 이응으로 변동된 것은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어떤 비음화가 적용된 발음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나온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이응이라는 자, 자음으로 변동되었다. 발음이 변동되었다. 자, 무엇에서? 기억에서 변동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받는다라는 단어를 볼까요? 자, 받는다라는 단어를 보면 자, 어떤 자음과 어떤 자음이 접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음절말 받침을 보세요. 첫 번째 음절의 받침을 보니까 디귿이죠. 디귿은 좋은 방법상으로는 파열음이죠. 자, 후행하는 두 번째 음절의 음문을 보면 첫 번째 음문을 보면 초성을 보면 니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상으로는 비음이죠. 즉 파열음과 비음이 결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디귿은 여기에서 파열음이죠. 좋은 방법상 파열음이고 니은은 좋은 방법상 비음이죠. 자, 그래서 비음과 파열음이 결합했을 때 이 파열음이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도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조음 위치가 자, 디귿은 치조음이죠. 치조음이고 그 다음 보면 니은 역시 마찬가지죠. 혀끝 소리 치조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치조의 위치에서 발음이 되죠. 조음 위치상.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조음 위치 음운으로 변동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디귿이 니은으로 변동될 때 이 디귿이 니은으로 변동될 때 역시 같은 조음 위치의 음운으로 변동되고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발음의 결과값을 보면 받는다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 이 니은으로 발음이 변동된 거죠. 자, 원래 디귿이었는데 니은으로 발음이 바뀐 것은 이러한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에 따르되 같은 조음 위치인 치조음으로 변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어떻게 하면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할까라는 그 원리가 자, 공통적으로 비음화라는 자음동화에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를 볼까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반물이라는 단어예요. 자, 반물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자음과 어떤 자음이 접변했는지를 볼까요? 일단 보면 첫 번째 음절말 음운 비읍이 여기에서 좋은 방법상 파열음이죠. 자, 두 번째 음절이 초성을 보면 첫 번째 음운을 보면 자, 미음이에요. 자, 이 미음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음이죠. 선생님 비음화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 인접한 파열음과 비음이 결합했을 때 자, 비음으로 변하는 것 무엇이? 그 파열음이 선행하는 음절말 음운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동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조음 위치를 우리가 따져볼까요? 자, 조음 위치를 따져보면 자, 비읍은 조음 방법상 파열음이죠. 조음 방법상 파열음이고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조음 방법상 비음이 되겠죠. 자, 파열음과 비음이 결합했을 때 자,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동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비음화였는데요. 자, 이 미음이라는 비음이 비읍이라는 파열음이 어떤 비음으로 변동되었는지를 역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비읍이라는 파열음이 미음이라는 비음으로 변동되고 있죠. 그렇죠? 자, 미음이라는 비음으로 변동되고 있어요. 자, 이 미음이라는 비음으로 변동될 때 역시 똑같은 원리,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가 동원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비읍도 조음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자, 비읍의 조음 위치가 역시 순음이죠. 입술 소리죠. 순음. 양순음이라고도 해요. 양순음, 입술 소리죠.
자, 따라서 비음화가 돼서 비음으로 변동될 때에도 자, 동일한 조음 위치에 있는 미음, 즉 양순음으로 바뀐 거예요. 양순음, 즉 입술 소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조음 위치 음운으로 변동돼서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같은 조음 위치의 음운으로 변동됨으로써 즉 양순음, 입술 소리라는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됨으로써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단어를 볼까요? 자, 네 번째 단어 종로네요. 자, 종로에서 자, 일단 보면 이응과 자, 첫 번째 음절말 음은 이응과 자, 무엇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자, 후행하는 유음 리을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왜 또 비음화로 성립하느냐를 봤을 때 선행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선행하는 음절말 음운이 이응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응이 바로 조음 방법상으로는 비음이 됩니다. 자, 이 리을은 조음 방법상으로는 비음이 아니라 유음이죠. 조음 방법상으로는 이 리을은 유음이에요. 자, 그래서 비음과 유음이 결합해서 이 후행하는 음은 유음 리을이 자, 선행하는 비음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동되는 사례예요. 자, 그래서 일단 종노라고 결과적으로 발음되는데 자, 어떻게 자, 이것이 가능한지 자, 역시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보니까 이응 같은 경우는 조음 방법상 비음이죠. 자, 그리고 리을은 유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랬을 때 이 유음이 비음으로 변동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어요. 이응은 그대로 비음이고 이 리을이 유음에서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 리을의 조음 위치가 치조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조음 위치가 리을이 치조음이기 때문에 여러 비음 중에서 치조음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변동되는 과정을 역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치조음,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역시 같은 조음 위치로 음운이 변동되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후행하는 두 번째 음절의 첫 번째 음은 니은으로 지금 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니은을 보면 이것이 원래 리을이었는데 니은으로 변동되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반물 같은 경우는 어떠죠? 자, 반물 같은 경우는 이 미음이 원래는 뭐였어요? 파열은 비읍이었는데 자, 후행하는 비음, 미음이 영향을 받아서 같은 조음 위치, 즉 양순음이 위치해 있는 미음으로 변동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발음의 어떤 결과를 살펴서 음운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자, 따져줄 줄 알아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섬리라는 단어를 볼까요? 자, 섬리라는 과정은 자, 위에 국민, 받는다, 반물, 종로랑 달리 자, 음운이 변동이 1차에 끝나지 않아요. 자, 음운이 변동이 1차에 끝나지 않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변동 과정을 보면 자, 1차 변동, 1차 음운 변동, 2차 음운 변동으로 지금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1차 변동을 볼까요? 자, 1차 변동 보면 어때요? 섬리에서 이 리을이 니은으로 지금 변동이 되고 있죠. 자,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이 되고 있고 자, 2차 변동에서는 어때요? 자, 2차 음운 변동에서는 비읍이 자, 첫 번째 음절말 음은 비읍이 미음으로 변동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운 변동은 뭐냐? 자, 첫 번째 음운 변동은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이 되고 있죠.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이 되고 있고 2차 변동에서는 비읍이 미음으로 변동되는 자, 역시 비음화가
비음화라는 음운 변동이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변화 과정, 변동 과정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리을 같은 경우는 비읍은 좋은 방법상은 파열음이죠. 리을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상으로는 유음이 되겠죠. 그래서 비읍은 그대로 파열음이 유지가 되고, 바로 유음이었던 리을이 자 니은으로 발음되는 과정, 즉 비음으로 변동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이 비음으로 변동되는 것은 역시 조음 위치가 어디이기 때문이에요? 리을의 조음 위치가 치조음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니은의 조음 위치가 치조음이죠. 그래서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조음 위치인 치조음으로 변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보면 2차 음운 변동도 발생을 했죠. 자, 2차 음운 변동 어떻게 발생을 했나요? 비읍과 니은이 어떤 결합에서 미음과 니은이 어떤 결합으로 지금 변동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변동 상황을 보면, 자, 미음은 좀 방법상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미음은 비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니은은 그대로 비음이 유지가 됐죠. 자, 그래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역시 조음 위치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자, 조음 위치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비읍 같은 경우는 양순음이죠. 자, 이 양순음과 동일한 조음 위치로 변동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비음 중에서 같은 조음 위치인 미음으로 변동되었어요. 왜? 미음도 양순음의 위치에서 발음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음 위치로 변동되는 음운의 경제성의 원리가 작동되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음운 변동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비음인 니은으로 변동이 됐고요. 2차 음운 변동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인 미음으로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비음화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섬리의 1차 변동과 2차 변동을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비음화에 대해서 여러 교과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조음 위치라든가 조음 방법상의 자음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음 체계 표를 수업에 앞서서 미리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중학교 때 자음 체계 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자음 체계표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이해 여부가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자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선생님과 다루어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이 비음화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은 파열음 기억이 비음인 미음을 만나서 비음 이응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자, 아까 선생님이 기억이 뭐라고 했어요? 조음 방법상 기억은 파열음. 자, 비음이 미음을 만나서 비음 이응으로 바뀐다. 파열음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요? 파열음이라는 것은 막았다가 지속했다가 터뜨리는 방식의 어떤 발음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파열음은 자, 첫 번째 막음, 2번 지속, 3번 터뜨림. 이 과정에 따라서 발음될 때 이것을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자, 미음 같은 경우는 비음인데 비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비음 같은 경우는 비강, 즉 콧소리라고 우리가 되게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비음이 여기 제시가 돼 있어요. 자, 비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잘 보세요. 비음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니은, 미음, 이응 등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예요. 자, 니은이라든가 미음이라든가 이응 등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콧소리를 우리가 비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비음화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자, 역시 조음 이치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역, 디귿, 비읍은 일단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죠. 조음 방법상으로는 파열음이에요. 자, 그리고 니은, 미음은 비음이죠. 자, 그래서 파열음이더라도 조음 위치상은 서로 조음 위치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조음 위치를 우리가 따져보면 기역은 조음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연국의 위치, 즉 여린 입천장이라고 했죠. 발음이 되는 위치예요. 여린 입천장.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 즉 발음이 되는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치조음, 우리가 혀끝 소리라고도 합니다. 잇몸 소리 또는 혀끝 소리라고도 해요. 자, 비읍 같은 경우는 역시 파열음이지만 조음 위치가 달라요. 자, 조음 위치는 비읍 같은 경우가 양순음, 한자로는 양순음. 자, 우리 고유어로는 입술 소리라고 해요. 자, 이 파열음. 자,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후행하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뀔 때, 자, 이 기역 같은 경우는 이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응도 조음 위치가 어떤가요? 자, 이응도 조음 위치가 연국의 음이에요. 즉, 여린 입천장 소리.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가 어떤가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치조음이에요. 조음 위치가, 발음되는 위치가 치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잇몸 소리 또는 이것을 혀끝 소리라고도 합니다.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가 양순음이죠. 자, 우리 순 고유어로는 입술 소리라고 해요. 자, 이것을 선생님이 왜 조음 위치를 또 이야기를 하냐면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동될 때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자, 이 기억은 무엇으로 이응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억은 같은 조음 위치인 연국의, 즉 연국의 위치로 변동이 됩니다. 자,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가 어디였어요? 치조음이었죠? 이 치조음이 같은 치조음인 니은으로 변동된다는 거예요. 니은으로. 이 디귿은 니은으로 변동이 되고요. 자, 비읍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가 어디였어요? 조음 위치가 양순음이었죠. 그래서 같은 양순음,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읍은 무엇으로? 미음으로.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동될 때, 자, 순서에 상관없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역은 반드시 이응으로, 디귿은 반드시 니은으로, 비읍은 반드시 미음으로만 변동이 돼요. 그것은 선생님이 말씀드린, 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음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의 노력 때문에, 즉 발음의 경제성이 원리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자, 판서를 해드릴게요. 자, 이러한 어떤 변동의 원리, 음음 변동의 원리는 단순하다. 무엇이다?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원리가 작동한 것이다. 자,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라는 것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하려는 원리.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려는 원리라고 여러분이 조금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발음이 경제성 원리라는 것은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하려는 원리가 작용하였다. 그래서 모든 음문 변동이 이런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다음 이 이외에 뭐라고 했냐면 종로, 섭리 등에서 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종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섭리 같은 경우도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했어요. 종로, 섭리 아까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자,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화가 되는 어떤 사례를 여러분이 좀 특수한 어떤 사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리을이 니은으로, 즉 유음이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는 어떤 비음화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비음화. 자, 좋은 방법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좋은 방법상으로는 리을이 유음이고 니은이 비음인데, 이 유음이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는 사례가 바로 종로, 섭리.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비음화, 2차 비음화. 그래서 섭리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두 번에 걸친 비음화가 발생하였다. 자, 섭리에서 비음화가 발생했고 섭리에서 역시 비음화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비음화가 발생하였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비음화가 발생한 어떤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음 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선생님도 설명을 했는데 교과서에서도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 연구기음 같은 경우는 기역 이응 있고 혀끝 소리 치경음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치조음이라고 설명드렸죠. 혀끝 소리 같은 경우는 디귿 니은이 있고 입술 소리 양수음 같은 경우는 비읍 미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치경음이라고 했는데 치조음도 맞습니다. 치조음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혹시 자음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됐다라는 어떤 생각이 선생님이 갑자기 들기 때문에 자음 체계표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음 체계표를 같이 한번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자음 체계표거든요. 자, 그래서 자음 체계표라고 해서 자음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잊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음이라는 것은 날숨, 즉 공기가 목 안이나 비강, 즉 코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라고 배웠고요. 자, 모음은 그렇지 않고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 공기 흐름 과정에서 장애를 받고 내는 소리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관 또는 입안이 어느 자리가 완전히 막히거나 공기가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혀지는 그런 장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음은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죠? 일단 좋은 방법상으로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자, 좋은 위치상으로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라고도 해요. 자, 이거는 우리 순 고유어에 대한 용어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입술 소리는 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양순음 또는 순음이라고도 해요. 잇몸 소리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치조음이라고 해요. 치조음. 센 입천장 소리는 우리가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센 입천장 소리는 우리가 경국의 음이라고 해요. 자, 여린 입천장 소리는 우리가 연하다고 해서 연국의 음이에요. 자, 목청 소리는 우리가 또 한자어로 후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상으로 우리가 자음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음 방법상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 다음 비음과 유음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비음과 유음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파열음이란 건 뭐냐? 자, 파열음이란 것은 아까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자, 폐쇄와 지속과 파열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자, 막았다가 지속했다가 터뜨리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자, 폐쇄라는 것은 막음, 지속은 여러분이 알 거고요. 파열음이라는 것은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발음할 때 그것을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파찰음이란 건 뭐냐? 자, 파찰음이란 것은 지속과 파열의 2단위 어떤 과정을 거쳐요. 자, 지속과 파열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첫 번째 지속, 두 번째 파열. 즉 파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터뜨림이라고 했죠? 지속과 터뜨림의 과정, 즉 파열을 조금 더디게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찰음이라는 것은 공기를 흘려보낼 때 혀의 양옆에 공기를 말 그대로 마찰시켜서 내보내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술 소리 어떤 파열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입술 소리 파열음에는 자, 여기에서 보듯이 브, 뿌, 프가 있어요. 자, 이 브는 예사 소리, 뿌는 된 소리, 프는 거센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옆에 아 모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 모음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고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다음에 잇몸 소리, 치조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치조음 같은 경우는 예사 소리 드, 된 소리 뜨. 자, 거센 소리 트가 있고요. 자, 파열음에 또 여린 입천장 소리 영국음에 자, 예사 소리 그, 된 소리 끄, 거센 소리 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비음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된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해 줄 겁니다. 자, 파찰음은 경국의 음에서만 발음이 되는데요. 자, 조음 위치상 경국의 음에서만 발음되는데 센 입천장 소리. 자, 파찰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즈, 예사 소리 즈, 된 소리 쯔, 거센 소리 츠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찰음에는 뭐가 있느냐? 마찰음에는 잇몸 소리 즉 치조음인 스, 예사 소리 스, 된 소리 스. 그다음에 목청 소리 후음인 흐가 있어요. 자, 그다음 비음 우리가 배웠죠? 비음화를 배울 때 입술 소리에는 음, 자, 잇몸 소리에는 느, 그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에는 있었어요. 그다음 유음은 잇몸 소리만 있는데 치조음만 있는데 치조의 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생님 그 자음 체계표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유는 아까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선생님이 비음화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일한 조음 위치로 변동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아까 비음화가 전개될 때 자, 이 비읍이 어떻게 됐어요? 이 비읍이 미음으로 변동이 됐었죠. 같은 조음 위치끼리. 자, 이 디귿은 무엇으로? 같은 조음 위치인 니은으로 변동이 됐었죠. 그 다음에 자, 파열음 기역 같은 경우는 비음화가 진행될 때 같은 조음 위치인 이응으로 변동됐었어요. 자, 이것이 발음의 경제성이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조음 위치,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된다. 마찬가지예요. 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같은 조음 위치 변동. 자, 기역이 이응으로 변동되는 것도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된다.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따르는 것이다?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성의 원리를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의 경제성이 어떻게 하면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할까라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랐었고요. 아까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비음화도 있었어요. 자,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비음화도 있었죠.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이런 비음화도 있었어요. 자, 이 비음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조음 위치죠.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된다. 역시 발음이 경제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음 체계표에 동원된 또는 반영된 자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여기 뭐 울림소리도 나오는데 이 울림소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 자, 울림소리 유성음이라고 해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라고 해서 노란 양말이라고 해서 배웠죠. 그래서 유성음이라는 것은 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의 자음과 자, 모든 모음을 말해요. 그래서 목청 떨림이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목청 떨림, 즉 울림이 있는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자, 여기 비음과 비음과 유음 전체가 결국은 이 울림소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제시가 되어 있는 이 비음과 유음을 통틀어서 우리는 울림소리라고 한다 또는 유성음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자음은 자, 무성음이 되겠어요. 즉 목청 떨림이 없는 즉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 나머지 이 소리들은 울림소리와 달리 안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와 달리 안 울림소리, 즉 장애를 많이 받고 나는 소리다. 안 울림소리다라고 여러분이 대별해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음 체계표는 원래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다루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 자음 체계표를 다시 설명한 이유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잊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음 체계표에 대해서 잊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학생은 잠깐 화면 정지하고 이 표를 자, 교과서의 빈 공간 또는 여러분이 국어 노트에 필기를 꼭 해주시기 바라요. 이 자음 체계표가 기본이 돼서 우리가 자음 동화라든가 기타 자음 변동에 대해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 꼭 자음 체계표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비음화, 자, 생활 속에서는 어떤 비음화가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해요. 자, 생활 속에서 학생이 쓴 글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 정확한 발음을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릉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국문학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 분야에 관련된 직업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비음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돼요. 왕릉, 학년, 국문학 생겼는데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선생님과 함께 볼게요. 자, 왕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왕릉 같은 경우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즉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비음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어요. 무엇의 영향? 선행하는 음절말 음은 이응이 무엇이기 때문에? 비음이기 때문에 이 리을인 유음이 선행하는 비음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 즉 비음으로 변동된 비음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학년 같은 경우 보세요. 학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학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 후행하는 비음 니은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후행하는 비음이 뭐죠? 이 니은이 바로 비음이죠. 후행하는 음절말 음절 첫소리 비음이 영향을 받아서 이 기억인 파열음 기억이 자, 이응인 비음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동이 어떤 과정 여러분이 꼭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기억이 비음 이응으로 변동되는 양상, 기억이 비음 이응으로 변동되는 비음화가 역시 발생하였다. 비음화가 발생했다. 국문학도 보세요. 자, 국문학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국문학에서 두 번째 음절 초성
미음이 바로 비음이죠. 자, 근데 첫 번째 음절말 음은 기억 같은 경우는 역시 파열음 기억이죠. 파열음 기억이죠. 자, 이 파열음 기억이 자, 어떤 음으로 변동됐어요? 이응이라는 비음으로 변동되고 있어요. 결국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봤듯이 자, 파열음 기억이 비음 이응으로 변동되는 비음화가 발생하였다. 비음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경우는 두 번에 걸친, 즉 2차에 걸친 음운 변동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일단 생겼는 데에서 1차 변동, 2차 변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1차 변동에서는 자, 두 번째 음절말 음은 쌍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있죠. 자, 이것은 디귿은 대표음이죠. 자, 대표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로 변동되어서 발음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배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배워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1차 변동으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 디귿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자, 비음화가 발생했어요. 자, 왜 그렇죠? 왜 비음화가 발생했나 볼까요? 자, 일단 디귿이 파열음이죠. 파열음 디귿이 후행하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후행하는 세 번째 음절 초성 니은이 바로 비음이죠. 이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자, 결국 디귿이 비음 니은으로 변동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파열음 디귿이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는 무엇이 발생하였다. 자, 역시 비음화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음운 변동에서는 무엇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듯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두 번째 음운 변동에서는 비음화가 발생한 자, 2차에 걸친 음운 변동이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4개의 음운 변동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음운 변동은 비음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 가운데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보자. 자, 뭐 박나래, 뭐 이간문, 뭐 최익명. 자,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어요. 자, 박나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박나래 같은 경우는 이제 쉽죠. 이 기억 같은 경우가 이 기억이 후행하는 비음 니은과 결합해서 비음 이응으로 변동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후행하는 비음 니은이 영향을 받아서 선행하는 기억, 즉 파열음 기억이 자, 비음 이응으로 이렇게 변동되고 있는 비음화가 발생하였다. 자, 이 간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간문은 어때요? 자, 이 간문 보면 자, 후행하는 비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미음의 영향을 두 번째 음절말 음은 파열음 비읍에 영향을 줬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향 때문에 자, 이런 영향 때문에 파열음 비읍이 무엇으로 비음 미음으로 변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열음 비읍이 미음으로 변동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음의 경제성이 원리에 따라서 같은 조음 위치 미친 양수음 즉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로 변동되었다. 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익명도 볼까요? 최익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이 발음 자체가 최익명이라는 발음 자체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최익명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발음됐을 때 어떻게 비음화가 발생했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기억이 두 번째 음절말 음은 기억이 파열음이죠.
파열음 기억이에요. 이 파열음 기억이 후행하는 세 번째 음절말 초성 미음, 비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음운 변동을 이뤘어요? 비음, 이응으로 변동되었어요. 즉 파열음 기억이 비음, 이응으로 변동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조음 이치로 변동이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비음 중에서도 같은 조음 이치, 이것은 연구계음이죠. 연구계음, 여린 입첨장 소리 영구계음으로 변동되었다. 무엇에 따라서? 발음의 경계성이 원리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음화까지 자음동화, 비음화, 유음화 중에 비음화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굉장히 음운 변동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텐데, 자, 이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자음 변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음 변동을 배울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조음 이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체계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음 체계표 아까 기록하고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자, 자음 변동과 모음 변동 모두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자음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기록해두라고 한 자음 체계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음 동화 중에 비음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꼭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고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 반복해서 학습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두기로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